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안승호 교수입니다.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우리 한국의 선교 1세대 선교사님이시죠. 지금 뭐 은퇴하시고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임종표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모시고 작년 10월 6일 날 소천하신 88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우리 로렌 커닝햄 목사님, YM의 창시자시죠. 이 로렌 커닝햄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예.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로 가셔서 루안다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또 그 뒤에 연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언더우드 선교상 굉장히 참 자랑스러운 그런 상인데 그런 상도 받으시고 참 우리에게 굉장히 본이 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1972년에 처음 YM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마 가장 최초로 YM을 참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YM에 참여를 하셔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도 많은 연분을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과 함께 로렌 커닝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떤 생애를 사셨고 또 어떤 영성과 열정을 가지셨는지 뭐 이런 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렌 커닝햄은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우리 한국의 그 컬처를 아셔가지고 네, 저를 어느 날 만나시더니 너하고 나는 띠동갑이다. 돼지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47년 7월 2일 날 태어났으니까 8월 17일 날 태어났는데 그분이 12년을 빼면은 35년, 1935년생이거든. 88세니까. 88세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어,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1972년에 70년에 뮌헨 올림픽의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온 올림픽 구경꾼들을 위한 전도 아우리치를 주선해서 독일에서 아우리치를 마친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이제 나라들을 선정을 해서 그 아우리치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에 72년도에 한국에 한 250명의 세계에서 온 세계 한 10여 개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으로 그 전도 팀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YWM의 그 준비를 위해서 그 아우리치 준비를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에서 로렌 커닝햄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네, 한국 사람으로서는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훈련생이었고 소말리아에 선교사로 와 있던 조성덕 선교사, 네, 그 다음에 어, 합동 측 GMS 선교부 총무를 했던 김주경 목사, 네, 김주경 목사가 영어를 잘해서 그때 통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티칭이 가르침이 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아주 패스네이티드 했죠. 아주 그냥 황홀하게 그 티칭을 받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973년에 그 훈련을, 우리끼리 한국 형제들을 훈련을 시켜서 강원도 영월로 아우리치를 가는 그 과정 속에 한국의 예수 전도단이 시작이 됐어요. 아, 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이 모임인 예수 전도단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이름을 Jesus Evangelism Team 제트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79년이 돼서 YWAM과 제트가 머지를 해요. 예. 그 하나가 되고, 저는 81년에 YWAM의 베이스를 개척하기 위해서 케냐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거죠. 그 네. 과정 속에 제 평생 헌신을 하게 한 YWAM이 한국에서 72년에 왔을 때, 그때 로렌 커닝햄을 만났는데, 로렌 커닝햄 그 목사님은 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멕시코 쪽에 어느 한 지역에 선교사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예전에 60년, 70년 전에 미국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그 예수의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때 20대 때 10대부터 로렌은 전도를 했다고 해요. 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북도 치고 전도하고 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서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정말 그 영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그 사역자, 그런 그 모습들을 YWAM에 투영을 했는데, YWAM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저는 조금 그 선교학적 관점에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면, 60년대에 미국의 지서스 피플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 아시죠? 예수쟁이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비 콕스가 대학 캠퍼스에서 강의할 때 신은 죽었다 네. 그러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사신 신학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60년 70년대 그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이 머리는 그 철렁하게 기르고 블루진 입고 그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노는 동안에 성령의 불이 그들한테 떨어져 가지고 시작된 게 예수쟁이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쟁이 운동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맛보고 나니까, 그때 그때가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죠. 그들이 자기 인생을 캠퍼스에서 썩힐 수가 없다 해가지고 중퇴를 하고, 어,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 팀이 그 세계를 돌면서 그 아주 거리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예수쟁이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만든 게 YWAM이에요. Youth with a Mission. 근데 이제 한국에는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1972년 봄에 모여서 그 아우리치 팀들이 와서 6월, 7월 그렇게 한 2달 동안을 전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때 로렌 커닝햄의 그 베어풋 이벤젤리즘, 맨발로 아무것도 손에 갖지 말고, 한국에서 옛날에 거지 전도라는 말이 있었듯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일을 72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YWAM 리더들을 만났는데, 그들 속에 있는 그 분명한 것은 영혼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를 관두고 직장을 관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들어서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예수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YWM의 시작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6일인가? 아까 6일이라고 그러셨죠? 네, 세상 떠나신 때. 네, 세상 떠나시고 11월 4일 날 YWM의 본부라고 했던 하와이 코나에서 이 그 한마디로 말하면 로렌의 장례식인데 네. 로렌의 장례식이 아니라 로렌의 생애를 축하하는 아, 축제로 드리는 그런 그 모임에 보였는데 그때 제가 그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진 빚이 너무 크고 많아서 이분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그냥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저기 네, 참석을 했는데 그 그때 그 로렌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독화돼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 높이를 헤아려서 거기까지 미치는 선교적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마지막 떠나시면서 한 얘기를 녹화해서 보여줬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다시 한번 그 로렌을 통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는 그런 그 결단의 밤을 맞고 제가 임지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런 그 나눔을 여러분과 하고 있는데 어, 그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원색적인 복음의 전도를 YWM은 해나가는데 그것이 로렌이 끼친 영향이거든요. 전도를 위해서 그 헌신된 젊은이들의 모임이 YWM이다. 근데 그 YWM을 시작하신 20대 시작하신 이가 로렌 커닝햄이다. 그 로렌 커닝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선교사로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이 1981년 3월 16일 날 동아프리카 케냐로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YWM에서 말했던 그 플랫폼을 베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베이스.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팀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바로 그 공동체인 YWM을 케냐에 심기 위해서 이제 떠난 날이 지금부터 43년 전이 됩니다. 43년을 지탱하게 해준 그것이 로렌 커닝햄이 그렇게 사랑을 하셔서 사랑해서 주어진 저를 케어해 주시고 키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 와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 저기 그 실례로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YWM 리더들이 60대, 70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모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리더들이 부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YWM 지금 다른 선교단체들이 스태거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뭐라고 그러죠? 좀 고충을 겪고 있어요.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모르고. 그런데 YWM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나는 로렌이
그 평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분의 그 영향력이 뿌리 깊이 내려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와이에 있는 스쿨 오브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스의 네. 학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 DTS를 하나 하는데 네. 350명이 모였어요. 아, 하와이 코너에 350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DTS를 하는데 8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질문을 하기를 왜 그럴까? 지금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YWAM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들까?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먹고 나서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마더 테레사가 전도가 뭐냐? 전도란 거지 A가 거지 B에게 저 건너마을 아무개네 집에 가보면 잔치가 벌어져서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아라 라고 전도를 쉽게 정의했듯이 먹을 게 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그 나눔이 있고 영적으로 그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을 받고 뛰어나가서 전도 아우리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통로가 막혀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전도의 통로를 열어놓고 나가는 그런 그 YWAM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그 선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식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선교 운동이 재현되고 이어져야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평생을 로렌 커닝햄의 비서로 일을 하고 있는 돈 거슬린이라고 있는데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저를 오빠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그를 만났는데 그 네. 만났을 때가 벌써 40년 전이었죠. 네. 근데 그 자매가 UCLA를 다니다가 UCLA 그 캠퍼스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냥 기타 들고 전도하러 나오다가 YWAM에 만나서 YWAM에 와서 평생을 로렌 부부를 섬기는 퍼스널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네. 어떻게 하면 지도자가 저렇게 사람을 평생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런 질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 정말 귀한 말씀이네요. 예, 참 감동적인데. 그러니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그 모든 업적 또는 놀라운 성과들, 여기에 뒤에는 이제 그분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사랑,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됐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떤 그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리더로서의 로렌 커닝햄. 그 리더십의 어떤 특별한 강점이라든지 매력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우리 한국 네, 그 교계는 리더십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YWAM의 그 네이처를 보면은 팀이거든요. 팀 사역을 하는 건데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팀이면 여러 사람이 팀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WAM은 공동체 오리엔티드 된 선교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에 지금 한 200여 개의 그 브랜치들이 있을 건데 그들이 모두가 다 공동 생활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똑같은 메뉴를 개발해서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은사에 따라서 오피스 일할 사람은 오피스 일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할 팀은 전도할 팀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서 일과가 시작이 되고 일과가 마감이 되는데 어, 로렌이 선교계에 남긴 큰 족적 중에 하나는 예. 선교는 일상이다. 음, 선교는 삶이다. 그러니까 선교 따로 구분하고 일 따로 구분한 게 아니고 일상이 선교고 선교가 일상이다. 제가 본 거는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로렌이 선교계에 남긴 큰 족적 중에 하나가 그 팀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팀이 모여서 모이면 훈련받고 관계 교제하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으로서의 선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11월 4일 날 그 로렌의 일생을 그 보여주는 밤에 참여를 하면서 음, 로렌의 선교학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로렌의 그 남긴 것은 두 번째로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로서의 팀, 팀으로서의 선교 사역을 했는데 로렌이 남긴 마지막 책이 최근에 지금 출판이 되어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곧 번역이 될 걸로 기억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 No Boundaries 경계선을 무질러 버리는 거예요. 네. 제목을 보면 아시겠죠? 예. 이분에게는 경계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경계선이 없단 말은 모든 나라를 가심으로써 그걸 터득한 것 같아요. 196개인가의 나라를 땅을 밟으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프레센스,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그리고 팀을 보내서 팀이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미셔너리 밴드를 만들었잖아요. 바울의 그 일생 동안에 미셔너리 밴드에 속한 사람들이 신학학자들은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나오고 신라가 나오고 이런 이제 팀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흩어져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지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지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처럼 YWM은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선교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이 혹자들은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YWM은 로렌 커닝이 없어도 안 계셔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더 레디컬한 선교적 이슈화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선교 공동체다라는 것을 제 각도에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각도에서 이번에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렌이 남긴 것은 선교학을 네. 컨템포러리 미시올라지를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지금 그 구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종래 선교는 리가시 선교거든요. 그 말은 트레디셔널 클래시컬한 선교거든요. 부부를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어, 선교사가 사는 동네에 개토를 만들어서 살았다든가 아니면
집을 얻어서 현지인들하고 그 속에 살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산다든가, 그리고 4년이 되면 5년이 되면 안식년을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선교가 트레디셔널 선교라고 한다면, YWAM은 로렌이 남긴 거는 easy come, easy to go, 그러니까 쉽게 올 수 있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MJ 시대를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비유를 해봐요. 베이비 부모들이 가졌던 그때 문화가 easy to come, easy to go, 제약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그런 그런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가고 싶고 자유롭게 떠나고 자유롭게 오고 하는 그런 자유를 만끽했던 20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을 끌어모으는데 당대의 문화를 쉽게 넘을 수 있는 문화적 이해가 로렌에게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을 그렇게 어트랙티브하게 해서 일생을 우겨 살게 하는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로렌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패시네이티드 하게 됐어요. 저는 현재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는 YWAM에서 떠나서 제 그 자체 내에 EMA라고 이벤젤리컬 미션 포 아프리카라고 케냐의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선교단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노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YWAM에 있다가 11년 만에 사임을 하고 EMA를 창설하고 나왔거든요. 법적으로는 YWAM과 관계가 없어요. 전 그렇지만 YWAM이 저에게 끼쳐준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YWAM을 그 내 생애에서 지울 수 없는데, 그 지울 수 없는 것이 로렌이에요. 그때 제가 YWAM을 나올 때 리더십과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고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에이, 여기가 뭐 YWAM 말고 다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나왔는데, 잘한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그 네이처가 묶으면 갱신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척자거든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는 사람이고,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사람, 그게 더 재밌고 좋은데 로렌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YM을 떠나는 것을 어디서 그 소식을 들으셨냐면, 소련 그때 이제 소련이 문이 열려가지고 막 전도팀들이 들어가고 그럴 때인데, 소련에 계시는데 그때 통신이 두절이 돼서 안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떠나고 난 후에 연락이 와서 직접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 비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그때는 텔렉스 같은 게 있었어요. 연락왔는데, 지금 결정을 하지 말고 하와이 코나로 와서 나하고 만나, 나하고 얘기하자. 지금 결정하지 말고, 떠날 결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미 떠날 결정을 하고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만나지를 못했죠. 그리고 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느 날 어느 기간 동안에 인디애나폴리스 주에 거기에서 YWAM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꼭 네가 와서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욕심쟁이 리더십 같은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연락이 오기를, 만약에 네가 마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내 사무실에 데스크를 하나 비워놓을 테니까, 그때는 인터내셔널 총재였었죠. 네. 데스크를 비워놓을 테니까 거기에 와서 나하고 같이 일을 하고 너의 다음 스텝을 같이 의논해보자. 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런 리더십이에요. 이, 그러니까 예, 이 저기 예, 이 커닝햄 목사님의 리더십을 조금 이제 성교사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보자면 엄청난 그 예수님 사랑의 열정이 그 가장 밑바탕에서 타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잘 활용하신 분이고 또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어떤 자유로운 삶 그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선교 전략에 활용하시고 또 어떤 그 뭐랄까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의 리더십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로렌을 보면은 네. 그냥 그 카리스마에 빨려 들어가요. 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로렌의 리더십을 배웠는데, 네, 로렌의 리더십은 원을 크게 그리는 리더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합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무질러버리고 큰 원을 그려서 모두를 다 거기에 포함시키는 리더다. 그에게는 특별하게 호불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를 다 품는 리더십이다. 그게 갖기가 쉽지 않은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81년, 88년에 올림픽 아우리치를 책임 맡고 이제 케냐에서 들어가는데, 87년에 하와이 코나에서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해서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네, 그 리더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장 교육 같은 거예요. 네. 이 필드에 있는 리더를 불러다가 다시 음, 리필해서 보내주는 그 교육 훈련을 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강의를 3개월을 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로렌 부부가 와서 나누는데, 나는 성공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우리들에게 자랑할 그런 리더들만 봤기 때문에 그러실 줄 알았는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떻게 실패를 했고 왜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고, 실패한 얘기만 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나는 실패자로 이제 그 사람을 제대로 케어하지도 못하는 리더로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고 이제 7년을 일하다가 안식년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 그 LTS라고 하는 트레이닝 스쿨을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실패한 로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실패를 했다면 나의 실패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 때문에 제가 상처 입고 남이 상처 받은 것을, 상처 입힌 것을 이제 회개도 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그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정신없이 그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이 로렌 커닝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성사님 아주,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YM 사역에 대해서 그 로렌 커닝햄이 어떻게 YM을 일구셨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오셨고 그분의 그 YM을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한 업적, 기여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선사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